한 달 만에 또 다시 뵙게 되는데요. 반갑고요. 오늘도 우리 역사에 참 소중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동아시아 최초의 역사서 서효사, 일명 신지비사라고 합니다. 일명 신지비사로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신지비사 서효사에는 우리 당군조선의 역사가 고스란히 정수가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광복 시계는 시계가 딱 멈춰서 100년 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한 1초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1초 정도. 자, 오늘 받으신 작은 대한사랑 창간호 축약본 여기를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 국보 1호로 지정되어 있는 남대문이죠. 보물 1호는 흥인지문 동대문입니다. 그리고 사적 1호는 경주에 있는 포석점, 이게 술잔 띄워오는 꼬불꼬불한 거 있죠. 그걸 이제 사적 1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되었냐. 우리나라가 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그 고적 1호를 남대문, 2호를 동대문 이렇게 지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포석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해방 이후에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의 대문인데, 말 그대로 대문인데, 이게 이제 국보 1호로 어떻게 지정이 될 수 있나. 아주 참 이렇게 정말 보물단지 같은 것이 국보 1호로 되어야 될 텐데, 근데 여기에는 일제의 아주 아주 간악한 그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원래는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완전히 다 싹 밀어버리고 일본을 위한 도시를 만들려고, 서울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 일본 거루민단장이 잠깐 하면서 남대문은 임진난때 자기 나라 장수인 가토 기요마사가 서울에 한양에 입성한 개선문이다. 파리에도 가면은 개선문을 남겨놓지 않냐. 그래서 기념물로, 성전 기념물로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는 남대문이, 숭대문이 이렇게 정이 들었지만, 우리 대문이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들 개선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인지문도. 그것은 소서행장, 그죠? 소서행장이 그쪽으로 통해서 한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도 개선문. 이렇게 남겨둔 거죠. 그리고 경주 포석정은 왜 사적 1호로 지정을 했느냐. 거기는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이제 경혜왕이 마지막에 견훤의 공격을 받으면서 거기서 하여튼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공격을 받고 거기에서 신라가 망했다. 나라가 망한 그런 역사적인 장소다 해서 이렇게 그걸 1호로 지정을 해놓은, 뭔가 이렇게 조선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거기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해방 이후에 그대로 우리나라의 그 국보 보물 사적 체계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제 식민지의 잔재가 1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1초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역사의 문제거든요. 역사도 똑같습니다. 1초도 한 발도 더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기들이 우리가 쓴 우리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다 말살해버리고 자기들이 조선의 역사를 썼는데, 그거 만든 것이 이제 임나일본구설이죠. 지금부터 4세기에서 6세기경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옛날에 지배를 했었다. 없는 역사를 만든 거죠. 이것이 지금 일본에 그대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북부는 중국 한나라의 식민지로부터 역사적으로 식민지였다.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 그래서 한국은 식민지로부터 시작된 그런 원래 노예 민족이었다. 여기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로 퍼뜨리니까 미국 학생들도 교과서에 똑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각 2부까지. 그러니까 시진핑이 기가 살아가지고 이 한국은 원래 역사적으로 다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캐나다는 한술 더 떠서 진짜 한국사는 고려부터다. 그 전에 고구려 신라 백제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거든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는 그거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 그 신화와 같은 시대 이야기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멕시코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죠? 중국의 예정토였다가 일본에 합병되었다. 한국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우리 역사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역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생들한테는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냐? 우리 이 한국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당군왕검의 고조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2006년까지는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역사라는 것은 일기와 같습니다. 일기. 나의 역사를 쓸 때 나의 일기를 쓰잖아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갔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다가 뭡니까? 내가 오늘 친구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오늘 어머니한테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 쓰죠. 이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해방 이후, 해방된 지 언제입니까? 2006년도까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했다. 이거는 너무했다. 그래서 여론이 비등비등해지니까 2007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걸 바꿨어요. 바꿨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책에 나옵니다. 이 페이지를 잘 못 찾겠다고 나중에 보고요. 그거 보면은 다시 거꾸로 돌아갔어요.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다시 건국하였다고 한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계가 초침이 1초 갔다가 다시 1초 바꿔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초등학생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얼마 전에 서점에서 초등학생들 책을 보고 이걸 만화를 이렇게 초등학생들 위한 역사책이죠. 이거를 보고 너무 참 기가 차서 제가 이 화면을 캡처를 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곰이 그죠? 곰을 벗은 공녀. 여기는 뭡니까? 환웅. 산적같이 그려놨죠? 그리고 여기는 당군왕검 공녀였네. 지금 애들한테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기성세대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역사를 모르니까. 자신있게 우리 역사를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기가 막힌 걸 보고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중국을 한번 볼까요? 이 중국 한족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황제헌원입니다. 우리는 당군의 자손 그러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당신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하면 우리는 황제헌원의 자손 이렇게 합니다. 바로 또 황제헌원이거든요. 이 석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때 그 콘서트 때문에 미국을 가서 차를 타고 달리는데 미국의 그 섬조기가 도로 옆에 쫙 해가지고 국기가 섬조기가 엄청나게 큰 국기를 달아가지고 펄럭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미국이란 나라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거를 참 느꼈거든요. 미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자,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거는 영왕 이재동상이라 그래서 영제 신동씨와 황제 언어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해서 이 거대한 산을 깎아가지고 20년에 걸쳐서 2007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정말 심각한 우리의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자, 조금 더 소개를 하면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조선실이 만들어진 것이 200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 해방되고 난 뒤에 64년이 지나서야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1945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고조선 옛 조선이 없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은 별거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대영박물관도 역시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의 그 뿌리가 단군조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상한 거 원삼국이라고 하는 이런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그런 이론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이 어디서부터 출발될지 이거를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도 역시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서 한국의 역사는 몇 년? 1600년에서 1800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 나가고 우리는 만만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한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막상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박물관 가니까 한국은 한 1600년, 1800년 역사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구는 불과 한 40여 년 전만 해도 그 당기도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당군의 그 당군조선의 이야기가 신화로 바뀐 것은 일본 학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초대 조선 총독의 그 회고록을 보면 조선 사람들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 말살 작업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당군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라토리 구라키치, 시라토리 사람 이 사람 유명합니다. 삼국유사에 나온 당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그 조선사를 자기들이 사관으로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나카미치오도 삼국유사에 나온 내용을 두고 성도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 성도의 망설. 그러니까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이 사설을 다 수거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말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도 남겨둔 것이 삼국유사인데 삼국유사에는 고조선과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쓴 일현 스님은 스님이지 성녀지 역사학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하면서 그냥 망설이다. 날조된 신화다. 그리고 이마니시류라고 하는 식민사가 거기에다가 마지막 종집을 짓는 거죠. 석유 황국의 국자를 갖다가 일자로 고치면서까지 이제 당군을 이런 건국사가 아닌 인물사로 만들어버리면서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어갖고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길 가다 인터뷰를 해보면 반이 당군은 가공의 인물이다. 이렇게 하고 젊은이들은 당군? 당연히 신화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역사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데는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이었던 최몽룡 교수는 뭐냐면은, 자, 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가 뭐냐? 고조선이 아닌 위만조선이다. 위만조선이라고요. 이게 신화 차원에서만 머무를 뿐 실제 역사학과 고고에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단사학의 그 대표적인 소고정 교수 이야기는 뭡니까? 고조선이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고조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래, 고조선 있었는 것 같은데 세워지자마자 금방 망했다. 망할 때 위만조선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머리가 딱 나오죠. 그러고 나중에 없어요. 없고 위만이 와가지고 고조선이 망했다. 이렇게 되니까 누구도 자신 있게 당군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 고등어 참치가 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제 생선 머리와 꼬리 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이래 자라나는 첩서인들한테 뭘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먹을 메뉴가 없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오늘 이게 서효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은 역사인식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아니었죠.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로 당군조선, 부여, 사만, 삼국, 고려, 조선에서 5000년 국가주권을 쭉 계승해서, 그죠? 시종일관했다.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 그 나라의 족보 맥이 끊이지 않고 내려왔다는 것을, 황국시대로부터 끊이지 않고 내려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우리 역사의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역사를 다시, 그죠? 고등어의 몸통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독립운동과 더불어 낮에는 독립운동하고 밤에는 역사 공부하고 이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는 이런 현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 뒤집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새송말로 국뽕 그러죠. 국뽕. 네, 잘 아시는 분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역사 이야기를 막 하니까 자기 집에 있던 자기 딸이, 아, 우리 엄마는 국뽕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한나 엘핑왕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류 열풍 드라마나 케이팝 등이 관심이 막 퍼져나가는데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한국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역사다. 그리고 역사를 궁금해한다 이거죠. 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도 이야기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과거를 소개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우리 존재감 이야기하죠. 존재감. 나는 존재감이 없다. 나는 그냥 투명인간이다. 그건 뭐냐? 한국은, 당신들은 과거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문화를 만들며 살아왔습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의 과거, 나의 일기, 이게 역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면 어떤 사상,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걸 초월해서 우리가 살아온 과거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만,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나의 존재감, 한국의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만 되는 거죠. 자, 아까 국뽕 이야기를 했는데 국뽕 이야기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뽕. 자, 한국의 세계 가장 요즘 말로 클래스가 높은 거,
이거는 가장 오래된 거 이런 뜻이죠. 자, 우리나라 세계 185국 평균 IQ 지수가 한국이 공공당 106 세계 2위입니다. 아셨습니까? 아니, 나는 IQ가 별로인데 이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아, 좋구나. 우리나라가 뭡니까? 이런 그 그랜드 슬램이라 그러죠.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다 개최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초고생 인터넷 보면 1위죠.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은 처음이지. 그죠? 영국 지하철에 가면 인터넷이 안 된다. 우리는 저도 올 때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가면 전부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국 지하철 타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인천국제공항이 전 세계 공항 세계 1위입니다. 저 미국 갈 때 LA 공항을 통해서 갔는데 인천국제공항 갔다가 LA 공항 내려보니까 인천국제공항이 더 진짜 더 좋더라고요. 그죠? 이게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타는 지하철 뭡니까? 서울이 1위입니다. 에이 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신 분 많죠? 뭐 BTS는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BTS 공연 티켓 하나를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엉엉엉 울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었을 때도 그렇게 안 울 텐데 BTS 공연 티켓을 하나 얻으면 꺼이꺼이 하면서 웁니다. 다 체크를 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쌀 벽시가 15,000년 된 그 벽시가 충북 청원에서 발견된 거죠. 가장 벼농사를 가장 먼저 지은 나라가 어느 나라? 한국입니다. 한국. 어휴, 대단하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 유적이 제주도 고산리에 12,000년 유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주도하고 육지하고 뭐 연결도 되어 있고 이랬죠. 거기에서 인류 최초의 토기, 그죠? 제주 고산리집 토기 13,000년 전 토기가 이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대단하죠. 고래잡이를 가장 먼저 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다. 이게 울산에 있는 울주군 남각하죠. 이 8,000년 전 세계 최초의 배 나오죠? 세계 최초의 BC 6,000년 8,000년 전에 만들었던 배가 8,000년 전 우리가 보통 무슨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특별기획전 한다 그러면은 무슨 뭐 중앙아시아의 무슨 황금전 이런 막 보통 해봐야 뭐 길어봐야 1,500년 2,000년 뭐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보통 단군 할아버지가 4,3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 7,000년 전, 8,000년 전, 9,000년 전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인류 고고학적인, 인류 문화학적인 그 깊이, 그 유전자를 형성할 정도의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누적되었던 그런 시간대의 역사를 알아야만 우리의 진정한 진면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이 만들었죠. 이겁니다. 이게 8,000년 전에 만든 배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배.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 10대 조선서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중국한테 자리를 뺏겼다가 다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죠. 전 세계 사람들이 선조들이 중국한테 한번 맡겼다가 한번 그죠? 아이고 중국산 이러면서 한번 크게 곤욕을 치르고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배 만드는 어떤 그 피가 있는 거죠. 우리가 활 잘 쏘는 것도 활 잘 쏘는 피가 있는 거죠. 자, 옥귀걸이 8,000년 전 옥귀걸이입니다. 옥으로 만든 귀걸이 8,000년 전에 부처님
태어나신 3000년 전인데 그보다도 5000년 전에 여기 만주지역, 그 다음에 수암, 그 다음 춘천 고성, 강원도 고성 이렇게 해서 이 옥귀거리가 똑같은 양식의 옥귀거리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귀걸이를 한다는 건요,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귀걸이를, 저도 딸이 있는데 딸이 귀걸이를 한번 저한테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귀걸이를 갖다가 해가지고 귀걸이를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기분이. 여성분들 맞습니까? 귀걸이를 하니까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귀걸이를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별거 아닌데, 옷을 딱 차려입으면 마음가짐이 다 이렇게 다져지는 것처럼 귀걸이를 하니까 정서가 바뀌더라고요. 예? 여자가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단아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서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자, 8000년 전 사람들이 원신 미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귀걸이를 한다는 것은 그런 정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생활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서를 가장 처음으로 그런 정서를 생활화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 가장 오래된 빗살무늬 토기가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나왔습니다. 야, 이거 너무 많죠? 빗살무늬 토기 보도입니다. 훌륭. 좀 조절 좀 해주시죠. 예. 그 다음에 고인돌도 전세계 한 6만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8000년 된 가장 오래된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나쁜 포도죠. 그 다음에 6000년 전에 지난번에 홍산문화에서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그죠? 부처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렇게 허리 반듯하게 펴고, 그죠? 옛날 원시인들이 미개하게, 그죠? 뭐 이래가 고기나 뜯으면서 오고 이게 아니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그죠? 단정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는, 수행을 하는, 이게 6000년 전에 5500년 6000년 된 거거든요. 이게 가장 명상 수행을 가장 먼저 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거는 2012년에 홍산점에서 또 나온 거죠. 이번에 남자 신상이 되죠. 이 역시 조각조각 붙였지만은 역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 벌리고 주문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삼국유사 고조선계도 보면 주원유잉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옥녀가. 그 다음에 삼성계도 보면 주원유공, 이렇게 주문을 읽는 거, 그죠? 뭐 불경을 읽고 뭐 기도문을 읽고 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녹두꽃이라는 그 동학을 소재로 한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시천주라는 종문을 일년기 TV에 나오죠. 그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점에서 쭉 나옵니다. 이런 아주 고급 영성 문화를 이렇게 누렸던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모든 종교는 대한민국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교든지 들어오면 다 성공을 한다 그러죠. 다 성공을 한다. 왜? 어떤 종교도 그 종교 입장, 들어오는 종교 입장에서는 자기 이 종교를 이렇게 퍼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는 어떤 종교 사상도 다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래, 네 말도 맞다. 저 들어오면 그죠?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래, 네 말도 맞다. 이게 바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최치원 선생의 쓰신 남낭비 성문을 보면 이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었다. 시극히 신령스러운 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풍류라고 한다. 근데 이 풍류는 포함 3교,
유불선 3교를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유교가 생긴 지 2500년, 불교가 생긴 지 3000년, 기독교가 생긴 지 2000년인데 그거 생기기 전에 벌써 2000년, 3000년, 4000년 전부터 아까 앉아 수행하는 거 했죠? 그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영성세계, 진리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최치원이라는 학자가 밝혀내거든요. 한국은, 그 다음에 한국은 이 금속 무기를 가장 먼저 만든 나라다. 금속 무기. 뭐 좀 이따 치우천왕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치우천왕이라는 분이 이 금속 무기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한자를 만들 때 이게 그 철자, 쇠철자의 옛 글자가 이거거든요. 이것은 쇠금자와 우리가 동의할 때 이자. 이거 동방이자, 구이, 동의. 이 동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동방 사람들이 쇠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이런 문자 속에 이렇게 합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면 한글이 나오죠. 한글은 외국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음성 문자, 가장 합리적인 문자, 그죠? 최고의 문자. 근데 우리는 한글을 뭐 그래 좋지 뭐 이러고 있죠. 그럼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냐? 한글을 그 한자는 뜻글자고 그 다음에 한글은 소리 글자인데 이 소리로서 사람이 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소리 글자를 옛 전자를 모방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옛 전자가 뭐냐? 그거는 환단고기 단군세기를 보면 여기에 그 가륵단군 때 가림토 38자라고 해서 이런, 그죠? 그 모음과 자음의 체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천지인이 삼재의 원리에 따라서 나온 것이 한글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이치를, 인간도 자연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자연의 이치에 그대로 가장 부합되는 그런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으로서 한글로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뭐 많습니다. 그죠? 국뽕해도 되겠죠? 네. 이만하면.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배트맨 있죠? 배트맨. 그 DC 코믹스에 나오는 그 DC 코믹스 있고 마블 코믹스 있잖아요. DC 코믹스의 그 영웅 히어로, 요즘 히어로 문화가 많이 나와. 히어로 배트맨이 자기가 배트맨이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러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원작 만화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뭡니까? It wasn't easy to find the temple high in the 백두산 mountain. 백두산이 등장을 해요. 배트맨이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수련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백두산에 있는 템플이에요. 템플. 거기 가서 자기 수련을 해서 어둠을 극복하고 이 영웅으로 재탄생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그죠? 전 세계를 뒤져가지고 찾아낸 것이 백두산의 이 조이선인 문화죠. 조이선 문화. 옛날 고구려 시대 보면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나가서 나라를 건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히어로 문화의 어떤 성지, 이런 것도 한국의 역사 문화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뽕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서 BTS 팬들이 오시면 확실하게 한국의 존재감을 알려주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역사를 한번 체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그런 이제 역사 기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삼국유사 보조선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보조선기는 이련 스님이 쓰셨어요. 고려 말에 쓰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 우리나라 전체 쭉 내려온 역사 속에서 고려 말에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역사의 중요성을 스님도 공감을 해서, 그래 나도 이런 우리 역사의 기록들을 좀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썼는데 자료들을 모았죠. 첫 번째 자료를 찾았습니다. 위서, 그죠? 위초고 삼국시대 때 위나라 시대의 역사책 왕침이란 역사자가 쓴 거거든요. 거기를 그 자료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 내왕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계셔서 입도 아사달에다가 도읍을 하고 나라를 여셨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때는 여고동심이라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대다. 그러니까 위서를 쓴 왕침은 요임금을 휘해서, 그죠? 임금 이름을 이렇게 안 쓰잖아요. 안 쓰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고라고 표현을 해서 중국 요임금과 같은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고려시대 이때까지 2000년 전, 또 2000년 전에서 약 4300년 전에 나라가 건국되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4300년 전에 당원조선이 건국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님이 또 찾았어요.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직접 쓴 옛 기록들이 파편들이 많아요. 고려 그때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모아보니까 자료가 엄청나죠. 스님이 그냥, 그죠? 그 절간에 그 방에다가 뭐 이렇게 늘어놓고 얼마나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썼겠습니까? 그래, 거기에 여러 옛 기록에 말하기를 석의 유황국이라, 옛적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거기에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늘 품고 있었다. 그래서 탐구인세, 그죠? 세상을 구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뜻을 아들의 그 뜻을 아시고 하시 삼위태백, 삼위삼과 태백산 두 군데를 이렇게 보니까 가히 홍익인간이다. 참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할 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 가라 했죠. 그래서 환웅께서 솔도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서 어디로?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와 하신. 태백산, 이거는 백두산을 말하는 겁니다. 백두산. 백두산 정상에 신단수, 큰 나무, 신단수 아래로 와가지고 거기를 이르기를 신시라고 불렀다. 신의 도시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신의 도시. 그런데 스님이 자기가 역사학자가 역사의식이 잘 모르니까 환국 하니까 이거는 불경에 나오는 제석천, 그죠? 제석천의 나라가 아니겠나 해가지고 위제석야라고 갈로 열고 이렇게 줄을 달아요. 여기 왜 불교 나라가 불교 신이 사는 나라가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일본 학자들이 보기에 이게 이런이란 중은 아주 역사에 무식한 무식정이니까 아주 망언을 해놨다 하면서 이 삼국유사를 그대로 살려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묘황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신시고 황웅 천황야시라. 그래서 환웅을 천황으로 받들어서 이제 신의 도시 신시를 도읍으로 해서 나라를 이렇게 배달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 풍백우사운사, 풍백우사운사라는 이런 참모들을 거느리고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화 가십니다. 그리고 농사와 왕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이렇게 주관을 하는 이런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인간의 범주인간 360여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360여 가지 이런 그 일들을 이렇게 주관을 해서 다스려서 이 세상을 진리로 교화를 했다. 이게 이제 환웅이라는 분이 저 황국에 있다가 동방으로 넘어와서 신시배달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 기록들을 보니까 이 신시개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대략의 줄거리를.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그 뒤에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에 백두산 밑에 와보니까 거기에 웅족과 호족이 살고 있더라. 토착민들이. 그래서 웅족과 호족이 살고 있는데 환웅께서 3천 무리를 이끌고 다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니까 야 이거 선진 문물을 가진 민족을 왔다 그래서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환웅께서 뭘 하셨냐.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죠? 제일 뭐 농사법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고 영성을 열어야 된다. 영성을. 그래서 아까 그 앉아서 수행하는 그런 신상이 나온 것처럼 그거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 했는데 웅족은 그것을 잘 이겨내고 호족은 못 참아서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웅족이 이렇게 개화가 되어가지고 이주에 온 환족과 결합을 해서 배달이라는 나라, 배달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 한민족의 첫 출발이었다. 실질적인 본격적인 출발이 바로 배달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단군 이야기가 아니고 환웅 이야기예요. 환웅. 환웅의 나라 건국 이야기. 제목은 삼국육사 고조성기인데 삼국육사 고조성기가 아니고 환웅의 나라 건국 이야기. 그거를 실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스님이 횡설수설합니다. 횡설수설. 네? 횡설수설. 자, 이 책에 받은 책에 보시면 삼국유사 고조성기가 전문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71쪽 이렇게 나오죠. 71쪽. 그래가지고 이제 웅족의 웅여왕이 환웅과 결혼을 해가지고 당군왕금을 낳았다. 근데 당군왕금이 뭘 했다? 수도를 백악산으로 옮겼다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그리고 1904세가 되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신성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횡설수설하죠. 이런 사람이 뭔지 몰라요. 아니, 자, 환인, 환웅, 이거는 나라 건국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집안 이야기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죠? 환인, 환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라 수도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그건 뭡니까? 이건 집안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 국가 경영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실체가 완전히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또 횡설수설이 뭐냐면은 한사군 이야기가 하나 붙었는데 어떤 책에는 4군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3군으로 되어 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서 일련의 삼국유사 고조성기가 끝이 납니다. 이러니까 알듯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알듯하면서. 자, 그러면 자, 삼국유사 고조성기의 당군 왕금이 1908세를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진짜 신화죠. 그런데 환단국이 당군 세기를 보면은 그게 아니고 당군 조선이 1세부터 47세까지 당군이 47분이 있었다. 그런데 당군 조선의 마지막 후기 가기 전에 43세 당군까지가 1908년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쓴 때까지가 1908년이고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꾸는 끄트머리 그죠? 그 연도를 빼면 정확하게 190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님이 그죠? 이거 조각조각 갖고 와가지고 했는 게 당군 왕금이 1908세가 돼갖고 산에 들어 산신이 되었다. 이렇게 그냥 쓰고 말한 겁니다. 자, 당군은 자, 여기 정고대방이라는 책에도 당군이 47분이 계셨다는 게 나오고요. 환당조교 교원사와 당기고사 정고대방 뭐 여러가지 책에도 보면은 47분이 당군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면 아까 고등어의 머리와 꼬리가 있는데 그 몸통이 뭐냐? 그 몸통은 47분이 통치한 당군은 한 분이 아니라 47분의 당군이 계셨고 그 당군이 통치한 그
과정이 2000년이 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2096년. 자,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라고 하는 이 책이 1911년에 나오면서 이 고기들을, 이런 스님은 막 모아가지고 자기도 헷갈려가지고 이랬는데, 체계적으로 그거를 다시 모아서 완전하게 우리나라의 국통맥을 복원을 시킨 책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근데 환단고기는 정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가, 아니 뭐 김해김씨라면 김해김씨 족보 알듯이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봐야만 알아야 집에다가 족보책처럼 소장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자, 환단고기는 5가지 책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여러 고기들이 있는데 그 고기들을 신라시대 때 안학노라고 하는 고승이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 국통맥을 딱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원동중이라는 분이 또 이 삼성이라는 것은 환국배달조선, 환인, 환웅, 당군의 이 7000년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또 한 번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고려 말에 행촌 이암 선생께서 당군세기를 써가지고, 그러면 고등어 몸통에 해당되는 2096년 동안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건국하였다고 한다, 위만회가 망했다, 끝. 자, 그러면은 그 몸통에 해당되는 것을 수많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2096년의 역사를 연대기별로, 그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부터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쫙 정리해서 정말 당군세기라고도 위대한 역사서를 체계를 세워놨거든요. 아까 가림통문자도 여기 나옵니다. 그죠? 가륵당군 시절에 때에, 그죠? 삼랑을보로가 명해가지고 정음 38자를 만들었다 이거죠. 소리글자를 만들었다. 그걸 기록을 남겨놓은 거. 여기에는 뭐 중국과의 외교, 유목민족들과의 어떤 이런 이야기, 영토 이야기, 자연 재난 이야기, 천문현상 이야기, 인간 윤리에 대한 이야기, 인간 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다 망라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교과서에 실으면요, 우리 역사 정말 풍성해집니다. 한국의 존재감 진짜 뛰어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거든요, 이 나라를. 그 다음에 북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군조선 2090년 끝나고 나는데 어떻게 됐냐?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고구려가 당군조선이 2000년 지나고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구려 연결됐지? 자, 황국에서 배달 가는 거 환웅이 있고, 환웅에서 당군조선 간 당군이 나오고 하는데 고구려로 넘어가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는 건 고구려 백제 신라밖에 없는데, 그럼 고구려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열이면 하나, 백이면 한둘 될까 말까입니다. 고구려 어디서 왔지? 당군 할아버지하고 무슨 관계? 하고 이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 잃어버린 고리, 북부여라는 게 있다. 북부여. 북부여의 해무수의 역사가 있다. 180년의 역사가 있다. 이게 바로 당군조선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고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고려 말의 범장이라는 분이 이거를 밝혀놓은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는 중국과의 어떤 외교사가 대사건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중요한 사건들. 다음번에는 하여튼 이 북부여사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태백일사는 조선중기 이맥이라는 그 역사 찬수관입니다. 역사 찬수관이 이 아까 했던 그 고기들을, 그죠? 일반인들이 못 보게 다 없애버리고 그냥 궁궐에 그냥 창고에다가 그냥 다 묻어놨거든요. 그런데 이맥이라는 분은 역사 찬수관을 그거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서 방대한 저수를 남깁니다. 자, 이맥의 태백일사의 발문을 보면 자기가 연산군 때 귀향을 갔다가, 그죠? 이분이 고성이시 집안이고 행촌 이암 선생의 현손입니다.
자, 중종 때 중종반정으로 복귀가 돼가지고 내가 찬송한 신분이라 내각의 비서를 많이 구해서 읽을 수 있었다. 이에 이전 원고를 순서대로 편집하여 태백일사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 감히 세상에 묻지 못하고 비밀이 간직하여 문 밖에 내두지 않은 것이다. 이 당시에는 유교가 유학, 성리학, 사대주의가 팽배했던 시대 때문에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끄집어내면은 당장에 이거는 사문난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대한 편찬을 총 태백일사는 또 8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해놓고도 세상에 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고성희 시반이 계속 내려오다가 1911년에 환단고기로 묶어내는 대작업을 할 때 이 태백일사도 함께 들어가서 묶여져서 환단고기라는 큰 틀로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태백일사 안에는 옛날 고기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맥, 조선 중종 때 이맥이라는 분이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기록을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방대한 작업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역사의 문화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망라가 되어 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보면 우리 역사의 어떤 이렇게 꺾어지는 그게 어디서부터였냐. 자, 고려 말까지만 해도 이런 역사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태종, 태세, 문단세 가잖아요. 태종, 세종, 세종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행촌이암, 당군세기를 쓰신 행촌이암 선생이 있는데 이분 집안이 대단해요. 이게 내려오면서 손자 이원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스승. 행촌이암 선생은 10대 때 마리산 참성단에 올라가서 내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참 맹세의 시를 남길 정도로 그런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진 분이었고 5 임금을 모시고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에 대한 하는 그런 대정치가였고 뭐 그죠? 명필이었고 이런 그 역사 정신에 대해서 한 소식을 들었던 대단한 학자거든요. 이분이 행촌이. 이분 동생도 그죠? 동생 제자가 원천섭이었고 원동준이란 분이고 원동준이 태종의 스승이었어요. 이 손자는 세종대왕의 스승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이 손자는 이맥. 아까 그 뭡니까 저거 태백일사를 쓰신 이맥. 그 다음에 여기서 갈라져 나온 이기 선생, 이 집안을 통해서 이제 여러 책들이 전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성희 씨 집안은 고려 말 조선 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잡는 어떤 이런 큰 역할을 했던 집안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세종, 태종, 세종 넘어오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옛 역사서들을 막 수거하면서 없애면서 사대주의로 역사의식이 확 바뀌면서 그때부터 조선의 이시조선의 역사가 그냥 쫙 그냥 몰락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 어떤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수령. 큰 맥을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단고기를 꼭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단고기가 잡아서 우리나라 북통면 황국 배달 조선 북부의 고구려 대진국 아래라 그러죠. 고려 조선 이렇게 해서 쫙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이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당군조선 서효사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군조선은 사만이다. 당군조선은 사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사만이라 그러면 여기에 신라, 경주, 진안, 번안, 마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배웠죠. 그런데
단전 신치호 선생께서 그죠? 발로 이 만주 땅을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썼습니다. 가보니까 사만은 북사만이 원래 사만이다. 이 북사만으로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유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자기 고향을 따가지고 마한지나거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원래 사만은 그렇게 이렇게 조목조목하게 모여가지고 있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사만은 뭐냐? 바로 여기 진안, 번안, 만, 당군 조선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의 한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군 조선 당군 왕님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셨는데 나라를 그냥 하나의 제국으로 이렇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렸다. 그래서 여기는 당군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번안과 마한에는 부당군을 둬가지고 사만관경제로 세 개의 한의 이 모양으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린 아주 독특한 통치 방식, 국가 경영 방식이 바로 이 사만이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다 이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조그만 남부지방이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북사만, 이게 바로 당군 조선의 국가 경영 통치 방식이다. 이걸 당군 조선은 사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한할 때 이 한은 도대체 뭡니까? 어떤 진안, 번안, 마한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겁니까? 한은 한마디로 왕이 셋이다. 그죠? 한이라는 것은 칸 그러잖아요. 칸, 징기스 칸 할 때 그죠? 왕을 뜻하거든요. 크다는 뜻도 있고 하나라는 뜻도 있고 중심이라는 뜻도 밝다는 뜻도 있는데 그죠? 이거는 왕입니다. 당군 조선은 삼한, 세 개의 한이 있다. 그죠? 진안에 대칸이 있죠. 대칸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부당군들이 있다. 이거죠. 왕이라는 뜻이다. 삼한은, 진안은 또는 신안은 대왕이요. 대왕, 태왕이라고도 하죠. 마한과 번안은 부왕이다. 그 대왕을 협조하는 자리다. 자, 해상 최동 선생이라고 해서 30년 그 역사 연구를 한 대학자신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진왕은 총왕이다. 총왕. 그리고 이제 산해관 부근의 번조선 변안 지방이다. 거기는 총왕, 여기는 대왕.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 같은 의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안에 총왕, 대왕이 계시고 번안에 부왕, 마한에 부왕이 있고 진안에는 여기 아사달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왕이 계시고 당군이 계시고 여기 안덕형 여기에 부당군, 여기에 부당군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군 조선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00년 정도 갔어요. 1000년 정도 가니까 나라가 조금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니까 이번에는 수도를 장초로 옮기면서 이제 진조선, 번조선, 말조선, 진조선, 번조선, 말조선 이렇게 이름을 살짝 고쳐서 쓰죠. 그렇지만 본래 조선의 그 틀은 이렇게 변치가 않는데 이제 당군 조선이 말기로 후기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이제 수도를 세 번째로 옮길 때는 이때는 완전히 이제 조선, 진조선, 번조선, 말조선이지만 나라 이름 자체를 대부여라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조선이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수도인 송왕 아사달 시대가 약 1048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860년 백악산 아사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기에 가서 188년 동안에 장단경에 이렇게 수도를 아사달은 수도라고 봐도 밝은 땅, 수도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이게 뭡니까? 1908년이 되거든요. 이때는 나라 이름을 대구로 바꿔버리니까 요거 1908년 상무사 고조선계 이런 스님이 요거 보고서 당군이 1908세에 산속으로 갔다. 산신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왜 이상하게 사만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로마가 있으면 로마 수도가 하나 있고, 그죠? 뭐 그러면은 할 텐데, 안 그러면 요즘처럼 연방, 그죠? 연방회가 하면은 될 텐데, 이상하게 삼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삼한으로 이렇게 체제를 이렇게 만들었냐, 국가를 그렇게 통치를 했냐. 그것은 바로 이 정신세계 삼신의 우주 사상에서 그것이 비롯된다. 삼신의 우주 사상. 자, 삼신의 우주 사상은 천부경에 가장 잘 나와 있거든요. 천부경에. 지난 시간에 천부경을 강독을 했는데, 자, 천부경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천부경을 다시 강독하기 어렵고요. 자, 천부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보면, 인간이 되었든지, 이 우주가 되었든, 자연이 되었든, 생명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은 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일이다. 그 일은 무의, 지극한 무에서 시작된 일이다. 일이라는 현상계의 존재의 출발이라는 것은 무극이라고 하는 무의 지극한 세계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있는 듯 없는 듯 한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있지 않고 석삼극 세 가지 지극한 걸로 나누어진다 이거예요. 나누어져야만 한다. 또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나누어져야만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국가라고 봅시다. 국가. 이게 조선이라는 국가입니다. 당군조선. 그러면 이 국가가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지극한 걸로 나누어져야만 나라의 국가가 이루려고 하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죠? 진한, 번한, 만이라는 세 개로 나누어져서 나라를 통치를 해서 국가 통치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의 바탕에서? 이 우주관의 바탕에서. 자, 나누어졌다고 해서 각각 그러면은 각자 진한, 번한, 만이 각각 따로따로 노냐? 다른 생각까지냐? 그게 아니죠. 그죠? 무진봉. 근본은 하나다. 자, 이 세 가지 지극하로 나누어진 것이 그냥 나누어져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삼합이라는 게 나오죠. 삼합. 천부경에서 핵심 이거 다 핵심, 참 압축한 거지만 그 중에 또 핵심이 뭡니까? 삼극과 삼합이거든요. 국가 경영의 이상을, 나라 경영의 이상적인 모델을 성취하려면 이 삼이 합해야 된다. 합. 세 가지로 역할과 기능이 나누어졌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바 그런 것이, 그죠?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신관에서 볼 때는 삼신일체의도라 그럽니다. 삼신일체. 자, 신이 있는데 신이 신 노릇을 잘 하려면 세 가지 이 역할을 해야만 사람들이 아이고 신님 이렇게 하지. 제대로 안 하면 신 노릇 안 하면, 그죠? 아이고 저기 신이야 막 이래야 되는 거, 그죠? 삼신일체. 신도 삼으로 분할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또 하나가 되는 거, 하나로 합하는 거. 이것이 삼신일체의도라고 하거든요. 삼신일체의도를 국가 경영에 그대로 투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당군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삼한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뭐 이해가 되시죠? 뭐 다른 거는 이거 시간이 없어서 여기다 못합니다. 마음은 다시 한번 쫙 강동을 하고 싶은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건국한 분이 이제 초대 당군 왕급이죠.
당군왕검은 아버지는 단홍이시고 어머니는 옹시왕의 따님이다. 신묘는 5월 1일 이시에 태어나셨다. 이제 당군 세계에는 이 기록까지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단홍 부친이 이제 배달 시대의 마지막 환웅이신데 그분이 전사한 후에 당국에서 돌아와서 지금부터 4300년 전에 즉위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동아시아를 새롭게 이렇게 재편을 합니다. 새롭게 건설을 해서 하거든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군조선의 역사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서유사를 이해하는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대사에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과의 10년 대전쟁, 탕록대전쟁, 요게 하나가 있고, 그죠? 그거는 치우천왕 때죠. 그 다음에 뭐냐, 당군왕검 시대에 일어났던 이 동방에 있었던 9년 대홍수,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국가적인 대재난이 일어나면 정치 체제, 왕조 이름이 확 바뀌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큰 변화도 일어나는데, 자, 이 동북아의 제 첫 번째 역사 대전쟁이 언제 있었느냐? 치우천왕 그리고 황제 헌원과의 10년 탕록에서의 10년 대전쟁입니다. 치우천왕은 배달이라는 나라의 14번째 환웅이신 겁니다. 이제 그 환웅께서 배달이라는 나라를 열면서 그때부터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문명이 막 시작이 되니까 뭐 곳곳에 여러 나라들이 문명을 막 개발을 시키고 막 발전을 하면서 막 질서가 흐트러져요. 그때 그 문명의 원조가 되는, 큰 집이 되는 배달나라의 환웅, 14번째 환웅께서 동북아의 질서를 한번, 기강 한번 잡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방 중국 땅의 그 당시 최고 강자가 누구냐면 황제 헌원이었거든요. 요새 미국이 중국을 막 두드려 잡죠. 그죠? 이게 안 되겠다 뭐 이런 것처럼, 여기가 원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치우천왕의 스승이 누구냐면 자부선사입니다. 자부선사. 이게 자부선사가 선도의 제일 꼭대기 조상이거든요. 이분이 사막내문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이 우주론과 인간 수행의 세계에 그 역작을 만들어내요. 도를 통하셔가지고. 이분이 치우천왕, 좌우제환웅의 스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우천왕께서 아이고 선생님, 정말 이 일가들에게 도움이 된 이런 거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삼천궁이란 궁궐을 지어드렸어요. 궁궐을. 뭐 선물을 할 게 없잖아요. 궁을 지어가 이름을 삼천궁이라고 했어요. 그 도가에 보면 삼천사상이 있죠. 삼천궁을 지었어요. 여기에 자부선사가 있으면서 여러 나라의 왕들이 와서 거기서 배워갑니다. 그걸 배워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황제헌원이거든요. 황제헌원. 황제헌원도 자부선사한테 사막내문을 전수를 받아가요. 그래가지고 도교를 뭐라고 하면 황노지학이라고 하거든요. 황노지학. 황노지학은 뭐냐? 황제와 노자의 학문이다. 우리가 도교의 시조는 뭐 노자장자 그러는데, 노자장자 플러스 황제입니다. 황제. 황노지학. 그러면은 그 사막내문까지 배워가가지고 이 황제 헌원이 정말 자기 나라를 막 강성하게 막 세력을 펼쳐 나가니까 이제 기고만장해진 거죠. 그러면서 문명을 전해준 그 배달나라의 어떤 이런 배달국의 이런 종주권에도 시일 도전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엉망인 거예요. 개판인 거예요. 좀 말하면. 그래서 치우천왕께서 나라 수도를 그 백두산 거기에서 서쪽으로 와가지고 청구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방 지역에 뭐 중국 땅덩어리 넓으니까 온갖 사람들이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거기를 싹 한번 이렇게 질서를 잡는 거죠. 그러면서 황제헌원하고
붙어가지고 10년 동안 전쟁을 해서 마침내 황제원을 무릎을 꿇리고 기강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러면 황제가 헌원이 다스리던 나라에, 그죠? 황제 헌원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손자 해가지고 4세손 고손자죠. 우리가 중국에서 요손임금 할 때 그 요임금이 누구냐면 황제 헌원의 고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헌원이 다스리던 나라는 자기도 기술 문명 그죠? 사막 내문까지 다 받았겠다. 우리도 빵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방 우리가 더 세다. 그게 이제 그러다가 치우천왕한테 시큰 얻어 터지고는 죄송합니다 이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쭉 내려오면서 요임금까지 온 거죠. 중국 역사에서 요임금을 아주 성인군자 성군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력으로 이 요임금이 왕이 될 때도 자기 이복형 지를 다 죽여버려요. 다 그런 왕위 계승자들을 다 숙청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그 중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요임금이 그렇게 미화가 되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방 중심의 중화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그 꿈이 고손자에 와가지고 또 꿈틀거리는 거죠. 그래 그때 당문조선 배달국은 어땠느냐? 배달국은 이제 마지막 망해가지고, 그죠? 망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막 혼란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요임금이 즉위하고 난 뒤에 20몇 년 후에 당문왕금이라는 분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동방 문명의 종주를 회복을 하고 동아시아의 질서를 확 따잡아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차 역사대전쟁이거든요. 그때 일어난 것이 뭐냐면은 동북아의 9년 홍수 사건입니다. 9년 홍수. 9년 동안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죠? 우기처럼. 그래서 엄청나게 피해가 있고 하는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 홍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자연재해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관리 능력, 이걸로서 동방과 서방이 실력 경쟁을 하는 거죠. 이게 2차 역사대전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 이제 실제로 그 9년 홍수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4,000년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 시대에 그때 70년대에 보면은 중국이 동북공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상주 단대공정을 했거든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실제 존재했었던 역사적인 나라라는 것을 연대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공정이 하상주 단대공정인데, 그때 하면서 실제로 그 9년 홍수가 실제 있었다는 것이 그런 걸 다 밝혀냅니다. 이것도 사이언스지에 나온 것도 4,000년 전 중국 대홍수의 유적들이 지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9년 홍수 사건, 이거는 실제 있었던 역사의 사건이에요. 자, 요임금이 그렇게가 이제 다음 후계자를 두려고 이렇게 했는데, 요임금이 워낙 사람을 많이 죽이고 왕위에 오르니까 요임금이 자기 후계자를 정하는데 자기 아들 단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단주한테 전하려고 하니까 그 아들은 동방, 서방, 아버지는 서방, 중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맨날 동방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응? 동방하고 다 형제지간인데 아버지도 원래 이 양반도 혈통이 동방족 혈통이에요. 아버지도 원래 동방족 혈통 아닙니까? 같이 이렇게 같이 사는 이런 정치 세계라지 맨날 싸우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불초한 놈 이러면서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안정합니다. 안정하고 다른 사람을 정하려고 막 찾아요.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허유와 소부 이야기 나오죠. 허유라는 사람하고 소부라는 사람한테 가서 나를 이어서 나라를 이렇게 맡아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허유, 소부 뭐라 그럽니까? 소를 끌고 가다, 그죠? 그죠? 물가에, 그죠? 물가에서 에이 못 들을 소리 들었다 하면서 상류로 올라가지고 귀를 막 씻어요. 귀를.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아, 요임금이 성공 같으면은 아이고 예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없는데 어떻게 이러고 나가지. 에이 더러운 놈 내한테 지가 피를 갖다 뿌려놓은 나라를 내보고 맡으라니 내가 더러운 소리들. 귀를 씻었어요. 귀를. 소가 그 귀에서 물을 먹으면 소도 피하니까 야 저 소는 그 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거가 소고 이야기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 누구는 순한테 이걸 합니다. 순. 그러니까 순은 어떤 사람이냐. 순은 자기 아버지가 고수예요. 고수. 그 중국 서경에 보면은 그 순전에 보면은 요순임금을 엄청나게 미화를 해놨잖아요. 뭐 아버지는 고수라 가지고 막 아주 멍청한 사람인데 효도를 다 했다. 뭐. 그거 다 중국 학자들이 미화한 거고요. 이 고수라는 분은 당군 조선의 고시죠. 고시래 아시죠? 고시래. 고시씨가 누구냐면 농림부 장관이에요. 당군 조선 조정에. 그럼 이 고시하고 형제간인 고수예요. 그러면은 순임금은 자기 삼촌이 당군 조선의 농림부 장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빼기 든든한 거죠. 그래서 결국 순한테 이제 그걸 넘깁니다. 순한테 그걸 넘겨줘요. 그래서 요임금에서 순임금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순임금은 이제 홍수가 나는 그 와중에서 그걸 받았으니까 자기 신하에 고언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홍수를 다스리도록 이랬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동방의 당군조선에서도 역시 홍수가 나거든요. 그래 당군조선의 당군왕후께서는 어떻게 했냐. 하늘에 이거는 마리산 저 간도 쪽에 그쪽에 계셨는데 당군왕금이 좀 이따 보겠지만 백두산과 한라산 딱 중간에 있는 강화도 마리산의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지냅니다. 신이 여기로 오셔가지고 천제를 지내고서 그리고서 그 신한테 명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그 홍수를 다스려내는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물이 이론과 어떤 기술이 종합적으로 당군조선에 그게 축적이 되어 있던 고도의 문화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헤매고 있어요. 순임금이 죽겠거든요. 자기 신하 고은한테 맡겼는데 치수사업을 못하고 맨날 떠내려가고 죽고 그러니까 인심은 자꾸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고은의 아들 우한테 우의 아버지 고은은 사형 그리고는 우한테 사공우라 그럽니다. 우한테 네가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치수사업을 맡아라. 옛날에는 그 집안을 따라서 그 어떤 직업의 노하우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뭐 치우시 집안에는 어떤 병법과 관련된 거죠. 신지라고 오늘 보는 신지 같은 경우는 그 집안은 내 역사 기술하고 이런 걸 해요. 고시 집안은 내 그 농사와 관련된 걸 그런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한테 이걸 맡아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사형당하고 우가 그걸 맡아가지고 야 이거 아버지가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하면서 그죠?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은 임금이니까 순은 순대로 그죠? 홍수가 안 다스려지니까 실제로는 그 홍수 기간이 한 20년 이상 됐다 그래요. 대륙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가 마침내 이렇게 그걸 다스려내는데 그 홍수를 다스리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냐. 오월춘주에서는 중국 여사책에서는 우의 꿈에 창수사자가 나타나서 치수 방법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실제로는 어떠냐.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죠? 당군 조선에서는 지난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서 치수사업을 성공을 다 하고 그 오행치수법을 당군 왕검의 큰아들인 부루태자한테 부루태자를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여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뭡니까? 우한테 오행치수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치수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가 순을 이어가지고 왕이 되거든요. 치수사업 성공,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뭐 이래가지고 대통령 되는 것처럼 치수사업 성공해가지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건국하게 됩니다. 하나라. 우리가 하은주, 하상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라 왕조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르테자가 여기 가는데 여기 산동성 여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낭야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낭야성.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낭야라고 하는 이 성 이름이 낭야예요. 낭야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낭야 이름이 뭐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태백일사 그 사망광경본에 보면은 원래 이 번안 쪽에 있던 이 번안의 초대 부당군이었던 치도남의 후손이 계속 번안의 부당군을 이어왔거든요. 그 치도남의 아들 낭야가 왕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 가한성을 개축해서 이름을 낭야성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낭야성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낭야대가 있고 여기에 진시황이 와가지고 동방을 바라보면서 저기 가서 불로추를 구해오라고 했던 게 바로 낭야성이에요. 여기. 이 왜 낭야? 이거는 왜 이 성을 낭야성이라고 하느냐? 이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은 환단곡이 태백일사 사망광경본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환단곡이 독보적인 가치고요. 환단곡의 구절들을 보면 뭐 그런 것들이 뭐 여기저기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알지 못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환단고기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낭야성이 바로 이 당군왕후께서 아들인 부르테자를 그쪽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오행치수법을 가르치는 그 역사적인 증거가 살아있는 증거죠. 부르테자가 낭야성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나라를 치수사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나라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규범에 따라서 규모 있게 다스리는 그런 도가 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군 조선의 이 신교 문화를 익히고 경당, 우리가 지금 경당 인문학 강좌잖아요. 경당 학교를 많이 세워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인성교육과 이런 것들이 되어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나라가 경영이 되고 치수, 물도 다스리고 산불 나도 불도 다스리고 이것저것 다 다스리는 거지 하면서 국가 경영의 어떤 이런 모델을 갖다가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6개월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여기 상해 밑에 도산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땅에 있던 여러 왕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오행치수법을 여기에서 전수합니다. 우리가 오나라 올나라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이죠. 여기까지 가서 여기 있는 여러 왕들을 모아가지고 오행치수법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오행치수법을 전해주는데 그냥 전해주냐? 그죠? 물을 이렇게 뭐 빼고 저렇게 빼고 그거는 강론이고 나라를 총체적으로 경영을 하는 군대용으로 FM 스탠다드 그죠? 이거를 갖다가 전해줍니다. 부르테자가 그게 뭐냐? 그 유명한 홍범구주예요. 홍범구주. 나라를 경영하는 9가지의 큰 그런 덕목들이 있다 이거죠. 홍범구주. 거기에서 당군왕건의 그 태자가 그 큰아들이 완전 그거 아닙니까? 특사죠. 가서 나라 경영 이렇게 한다. 첫째, 오행. 둘째, 오상. 셋째, 팔정. 짝짝짝. 넷째, 오기. 다섯 번째, 황금. 여섯 번째, 삼덕. 일곱 번째, 계의. 여덟 번째, 서진. 9번. 이렇게 해서 나라 체계에 경영 이게 홍범구주예요. 홍범구주. 헌법과 같은 거죠. 우리가 범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범주. 범주 카테고리 그죠? 그러면 그 중에 다섯 번째는 이 황극. 황극이 뭐냐? 이거는 만물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힘의 원동력을 황극이라고 그래요.
인간 사회 속에서는 그게 왕이고 천자고 황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뭡니까? 천자 사상이 중국 대륙에 있던 여러 왕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문화의 천자, 황제, 그전에는 황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지 모여갖고 왕노릇하고 그걸로 끝. 이렇게 큰 차원의 문명을 거느리는 큰 천자, 태왕, 황제, 이런 어떤 문명 차원의 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 급의 문명을 이때 중국으로 서방으로 전수가 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당군 황금에 의해서. 이 기록이 있는데 이 죄를 갖다가 당군 황금이라고 중국 학자는 이 해석을 안 하는 것 뿐이죠. 자, 중국 고대 삼왕조. 그래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죠? 그렇게 해서 홍수를 다스리면서 우가 이제 순을 이어가지고 임금이 되고 나라를 하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상나라, 주나라 쭉쭉 가는데 그 앞에는 순임금, 그죠? 당요, 우순이라고 그러죠. 당나라의 요, 우나라의 순, 하나라의 우임금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요임금과 우임금의 기간은 짧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뭐 한 10년 가다가 문 닫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범구주가 전수된 이후로부터는 여기는 나라의 영년이 늘어나죠. 그죠? 왜? 이제 ISO 9002 뭐 이런 것처럼 기업 경영의 어떤 모델 스탠다드가 나오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길어집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자, 여기가 당군 조선이 건국이 되고, 그죠? 요게 이제 하나라 우임금이고 순임금 요렇게 가죠. 요에서 순 나올 때 얼마 안 되고 얼마 안 되고 짝짝짝 길어지고 하은주까지 가고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가 됐다가 그죠? 그러다가 진시황이 나오죠. 진시황. 이때는 당군조선도 혼란기죠. 혼란기. 그러면서 진시황의 진나라를 거쳐서 잠깐 거쳐서 한나라가 들어오면서 동방과 서방인데 동방이 서방이 이제 거꾸로 밀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동방이 문명의 종주, 그죠? 원조로서 서방에다가 이렇게 문물을 계속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과정의 역사였다면 한으로부터 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힘이 한무제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사군 이야기가 나오고 별소리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그 전의 역사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문물 전수받은 그 역사들을 이 한나라 때 막 지웁니다. 그죠? 지워요. 이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과 사상들이 막 나오는데 그 상사들이 어디서 나오냐? 동방에서 다 났거든요. 그런데 한나라 시대에 와서 야, 우리가 힘이 더 세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문물 전수받은 거 다 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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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진나라도 춘추 공량제를 보면 진시황이 한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황제 헌원도 혈통으로 보면은 원래 웅시족이다. 중국 이 동국공정하면서 그래요. 그죠? 당군 고조선을 중국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뭘 했냐? 그죠? 황제 헌원이 역사책에 보면은 웅시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곰족, 웅족에 해당되는 것은 다 황제 헌원 그쪽 문화다 하면서 자기들 나라를 집어넣은 논리를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일단 중국은 사실상 동의의 문화로서 쭉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서효사 신지비사 보는 이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서효사는 이거는 맹세할 서자에 본받을 요자 글씨 글이란 뜻이죠. 삼신상전인 천재를 올릴 때 올리는 제천문이 서효사입니다. 서효사. 그런데 이걸 누가 썼냐? 신지발리라는 분이 신지발리.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신지, 이거는 역사를 기록하는 관직이고, 신지가 쓴 비밀스러운 글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별명이죠. 서유사의 별명. 그러니까 신지 비사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김희재 전에도 야, 당군조선은 사만의 수도를 저울에 비유를 했다. 저울에 비유한 것이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해요. 이에게 성호사설도 역시 당군조선 사만의 각 수도를 저울대, 저울판, 저울추 비유했다.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 지금 학생들은 뭐 당군은 심하니까 이런 이야기는 아예 뭡니까? 거들떠도 안 보는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깨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깨고 우리 본래의 역사는 그게 아니다. 정말 고등어 몸통이 아니라 참치 몸뚱이 같은 풍성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단지 신종 선생님께서는 이 서효사 신지번사가 우리 민족 최초의 정사다. 배달시대 때도 육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기록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하지만 남아있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역사는 이제 이 서효사가 이제 가장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 역사라고 하고요. 자, 첫 번째 단군부터 여섯 번째 단군이 달문 단군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왕제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에다가? 상춘, 장춘이라고 하는 여기다 둘러 모아갖고 여기에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려요. 천제를 올리는데 거기에서 제문을 씁니다. 우리 제사 지을 때 제문 쓰죠. 제문을 씁니다. 제문을 이렇게 쓰는 거는 제문을 써보면 알지만 이거는 삼신상제님께 올리는 제문이기 때문에 글씨 한자 한자를 그냥 못 씁니다. 글자를 쓰는 위치, 그 다음에 나를 지칭을 할 때는 글자를 작게 쓰고, 그죠? 더 크게 쓰고, 안에 들여 쓰고, 그 다음에 끊고, 중요한 것은 무조건 끊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제문이거든요. 삼신상제님께 올리는 제처문입니다. 그래서 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멋있게 나왔잖아요. 요게 서효사입니다. 요거밖에 안 됩니까? 하지만 이 정말 한 글자 한 글자가 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서효사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광선수지의 삼신혁세례미로다. 조광, 아침 햇빛이 가장 먼저 받는 이 땅에, 동방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당군 왕검께서 계시는 거기가 동방 해가 떠오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사달이다. 거기에 삼신께서 밝게 세상에 임하시도다. 자, 삼신, 하느님이, 그죠? 하느님이 그 빛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임하신다. 근데 하느님을 그냥 신이라고 하지 않고 삼신이라고 해요. 이 아까 천부경에 나왔죠. 하느님도 신도 속삼급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누어지면서 신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도 신, 성, 명, 정 이 세 가지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인간 노릇을 한다 이거거든요. 자, 삼신께서 밝게 세상에 임하시도다. 자, 삼신께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환인 출상선하사 수덕 괜찮심으로. 자, 황국시대 때 환인이라는 분이 그죠? 나온다. 나게 한다. 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 관상을 본다, 뭐 수상을 본다. 상은 보이지 않는 징조, 기미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죠.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 그래서 이것은 삼신의 도, 삼신일체의 도로서 해석을 합니다. 환인께서 가장 먼저 삼신일체의 도를 이렇게 세상에다가 내놓으셨다. 그리고 수덕, 나무 심을 숫자, 덕덕자. 덕을 심는 것이
덕을 심으신 것이 굉 크다. 또 찾자 깊다. 크고도 깊도다. 하나님께서 인류 문명사 처음으로 이런 삼신의 도를 세상에 내셔가지고 그 덕이 너무너무 크고 깊다. 그래서 황국이란 문명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황국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저 상은 보이지 않는 신이다. 이렇게 쌍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신의 견웅하사. 제신 여러 신성한 이들이 여러 신, 여기는 신은 삼신이 아니고 그죠? 신성한 이들이 의논을 해서 뭐를 환웅을 파견하는 것을 보내는 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그 중앙아시아의 기후가 막 바뀌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 기후가 건조화되고 하니까 이제 이주를 시키는데 이제 환웅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 성조시개척 조칙을 이어가지고 처음으로 나라를 여셨다. 개천을 했다. 이 조칙은 환인의 명을 받들어서 처음으로 나라를 여셨다. 이게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개천, 하늘을 연다. 이거는 나라를 열어서 문명을 여는 것, 배달의 문명을 여는 게 이게 개천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당군 할아버지가 그죠? 당군 조선 개국한 거를 개천절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개천으로 인해서 문명이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